안녕하세요. 3월 4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태윤선 의원입니다. 네, 지난주는 관세 강행과 엔비디아 실적 실망감에 양시장이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2,540선을 하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가 기존대로 3월 4일에 그리고 상호 관세는 4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에는 기존 10%에 더해서 추가 1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미중 갈등 고조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8%대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하이닉스가 4%대, 삼성전자가 3%대 급락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철회하면서 2차 전지가 부진하는 등 업종 전반에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외국인은 선물을 2만 계약 이상, 현물 1.5조 원, 기관도 6천억 원대 순매도 보였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강행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3대 지수가 급락해 지난주 금요일에 저가 매수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8.7% 급락했는데 중국 우회 수출 논란과 저사양 칩의 중국 수출 제한 가능성에 다시 급락을 하면서 연초 이후에 약 15%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됐는데 50.3으로 전월 대비 하락했고 예상치도 하회를 했습니다. 신규 주문, 생산, 고용이 하락했고 가격 지수는 상승해 경기 불안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1월 PCE와 근원 PCE 가격 지수는 모두 0.3% 전월 대비 상승해 시장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4.15%로 하락을 했고 달러 인덱스는 독일의 대규모 재정 지출 확대 움직임에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1%대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광물 협정 협상 결렬과 유럽 지역 정상들의 긴급 회동 등의 방산주의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 2월 월간으로 S&P 500이 1.42% 하락했고 나스닥도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2월 국내 증시는 글로벌 대비해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주 미국과 동반 급락한 바 있고 또 전일도 미국 증시가 다시 급락해 오늘 매물출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관세 발효, 중국 양해, MWC, ECB 등 주요 이벤트가 다수 예정되어 있어서 추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의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강행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저가 매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역시 관세 정책이라든지 중국 양해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추가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미국 트럼프 2.0 시대 산업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도 이제 한 달이 넘었는데요. 1기 때랑 비슷한 듯 다른 정책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특징을 크게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내에서는 시장 원리를 강조를 하면서 이제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도모를 하고 있고 미국 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배제하고 진입장벽을 높게 쌓는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내에서의 생산에 대해서 공제제도 부활시켜서 이제 실효 법인세율을 더 낮추거나 법적인 산업 규제를 완화를 하겠다라는 걸로 민간 기업들의 활동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결국에는 미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과 성장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투자 여력이 좀 있고 그리고 수익성으로 이걸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이미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한테 가장 유리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법인세를 인하를 할 때 캐펙스 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을 장기적으로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를 인하를 하게 되면요. 고용을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데 이건 이제 대형 성장 기업들이 노동 생산성 개선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대한 배제 정책은 사실 미국한테 중장기적인 기대 실익이 1기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 단절 우려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확장이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투자 확대 요인이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약간 높아진 관세만으로도 미국 경기에 추가적으로 부담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대 이익 같은 경우에 전략적인 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미국산 제품의 생산 경쟁력을 보정해서 뭔가 성장성을 높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 정치적인 부분에서 더 크게 나타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관세를 높이는 게 이제 실제로 재정 적자를 완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될지도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이게 관세 수입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경제 활동성이 좀 낮아지게 되면은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세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관세보다 사실 개인소득세랑 법인세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관세 인상이 전체 정부 세입 측면에서 미치는 효과가 좀 상당히 희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많이 넓히기는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트럼프의 정책은 미국 내에서는 시장 원리를 강조를 하고 외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적으로 보게 된다면 뭐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생산성, 성장성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대폭 줄이려는 정책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법인세율을 낮추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에 미국 외적으로는 우선주의인데요. 그 대외적으로는 협상에서 이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정치적 기반을 공고한 효과 그리고 감세로 인한 재정 적자를 관세 수입을 통해서 보존하는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관세 인상이 전체 정부 세입에 미치는 효과가 풀려 있을지는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월 국내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은택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이은택입니다. 3월 주식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지 세 줄 이야기입니다. 3월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를 유지합니다. 3월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리스크들을 소화하고 난 뒤에는 다시 랠리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종도 시장이 단기 불확실성을 반영하고 나면 제조업, 소프트 AI가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비중 확대 업종은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입니다.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시장에는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공매도도 재개되고 탄핵 결과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하고 그에 따른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의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 증시도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은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요즘 나타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인을 자료에서 분석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입니다. KB증권은 원화의 완만한 강세를 올해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올해 중반까지는 한국 증시가 완만한 상대적 강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들을 소화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다시 반등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매도 재개에 대해선 퀀트 분석에서 자세히 다뤘는데요. 전반적으로 공매도를 앞두고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가 막상 재개되면 제조업 소프트웨어가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버블 장세에서는 강한 쇼커버를 동반한 급등이 자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현상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매크로 경기가 꺾일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봅니다. 버블 붕괴 측면에서도 경기보다 여전히 과잉 긴축이 붕괴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로부터 제기된 AI 투자 위기론에 대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3월에는 리스크 요인이 많습니다. 그 공매도 재개라든지 탄핵 결과, 트럼프 관세,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의 이슈가 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의 상대적 강세는 환율에 달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가 막상 재개되면 제조업 소프트 AI가 다시 주도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3월은 주식 비중을 소폭 확대로 유지를 하고 확대 업종은 소프트웨어와 헬스케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월 아시아 주식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의원입니다. 네, 3월 아시아 주식은 중립으로 의견 말씀드립니다. 우선 선호도는 중국, 일본, 인도 순으로 선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대형 이벤트들이 3월에 대기 중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 3월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높게 아시아 시장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2월 4일 부과된 10%에서 3월 4일 날 추가로 관세가 더해져서 20%가 이제 될 예정인 거고요. 멕시코는 동일한 날짜에 관세 25%, 캐나다도 동일하게 인상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시행되는 이제 오늘이죠. 3월 4일부터는 중국에서는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경제 성장률 목표치, 재정 정책 같은 것들이 3월 5일에 공개되고 죄송합니다. 재정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 증시 변동성이 관세에 맞물려서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3월 14일 날 이제 춘투를 앞두고 있고요.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상하단을 제한하면서 변동성이 동반된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인도는 내수 경기 회복 의구심으로 단기 상승 반전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 말씀드리고 일본이랑 인도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사실 미국 독주로 여겨졌던 이 AI 기술 영역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신형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2024년에는 10%였다고 하면 올해는 16에서 17%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전체 인프라 투자가 기존 전망치였던 9.5%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신형 인프라 투자는 주로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건설을 주도하는데요. 이들이 앞으로 투자 확대로 인한 채용을 확대할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 문제가 안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양해에서 재정정책 규모가 예상을 하회하더라도 첨단 기술에 대한 재정은 투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회 실망감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AI 밸류체의 비중이 높은 지수, 항생테크를 가장 선호하고요. 이러한 지수 위주로 매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일본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일본 증시는 트럼프발 관세 불확실성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서로 상충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박스권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증시 총 비중 1, 2위가 모두 트럼프 관세발 불확실성에 굉장히 크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1위인 IT는 중국, 2위인 자동차는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의 타격을 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4일에 춘투에서 임금 협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걸 앞두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최근에 신선식품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투심 개선을 위해서 훨씬 더 높은 잣대를 겨눠야 할 상황을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보에서는 노조 목표치인 전체 기업 평균 5% 임금 인상이 달성될 경우에는 투자 심리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봤지만 이 앞선 이런 2월의 상황 변화 때문에 5%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기본급 위주의 그리고 중소기업 위주의 임금 인상 확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섹터나 테마는 춘투 결과와 무관하게 BOJ의 매파적 기조가 계속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은행과 노동력 부족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DX, 그중에서도 가격 전가가 용이한 B2B 기업들 위주로 상대 매력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인도 증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도 증시입니다. 인도 증시는 최근에 대외 불확실성과 기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은 좀 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내적 요인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4월에 있는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PPP 3개년 계획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진했던 제조업 투자가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점차 개선세를 나타낼 전망이고 제조업 부분의 고용 확대가 소비 회복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는 6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2분기 중반부터는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산업재, 유틸리티 비중이 높은 스민 ETF와 소비시장 회복을 감안해 소비재 비중이 높은 인코 ETF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3월 아시아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이라든지 각국의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주식은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하고요. 중국, 일본, 인도 순으로 선호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글로벌 ESG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ESG 담당 김준섭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ESG 브리프에서는 에너지 3법 통과와 글로벌 은행의 ESG 조직 재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3법인데요. 지난주에서 국회에서는 전력망 확충, 원전 폐기물 관리, 그리고 해상풍력 산업 육성과 같은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하던 국내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최근 재생에너지 공급 관련해서 국내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는 가운데 연장선에 있는 변화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해상풍력 부품 국산화라든지 전력기기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은행의 ESG 조직 재편 동향인데요. HSBC, 스탠다드 차타드와 같은 주요 은행들은 ESG 관련 조직을 축소하거나 재편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 ESG 움직임이 배경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변화는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ESG 퇴보라는 시각보다 오히려 ESG가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되는 그리고 개별 금융기관의 장기 전략에 ESG가 반영되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즉 ESG 조직 자체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들 조직이 전략 기능에 좀 더 강화가 되는 부분을 포착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ESG가 활용되는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은행권의 성장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ESG가 빠르게 변화하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지난 27일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 통과로 한국에서도 전력 기반의 에너지 전환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특히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전력망 확충에 따른 스마트 그리드와 원전 및 해상 풍력과 같은 그런 발전 밸류 체인 재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력 4분기 실적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정혜정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담당 정혜정입니다. 한국전력 4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4분기 매출액은 24조 원, 영업이익은 2.4조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는 다소 하회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양호한 개선폭을 보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큰 폭 개선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높아진 전기요금에 힘입은 매출 증가와 국제에너지 가격이 안정화에 따른 전력 조달 단가 하락으로 인해 전력 판매 마진 개선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4분기 평균 전력 판매 단가는 지난 10월에 진행되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9.7%의 차등 인상이 반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 상승했고요. 이런 부분이 1.2조 원의 매출액 증가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전력 조달 단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 단가가 연료 감보 손실 등을 반영해서 지난해 상승하면서 YOY로 19% 높아졌던 반면 LNG 발전 단가와 IPP 전력 구입 단가가 낮아진 유가 영향으로 각각 3.1%, 2.1% 낮아지면서 비용 하락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특징은 한국전력이 4년 만에 다시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배당 성량 16%에 달하는 DPS 214원을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배당 금액과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환원 정책, 배당을 재개했다는 점은 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 올해부터는
높아진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힘입어서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 성량이 16% 수준에서 유지된다면 2025년의 주당 배당액은 지난해 200원 수준에서 올해는 1,000원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전력 4분기 영업이익은 2조 4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양호한 이 개선세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높아진 전기 요금에 힘입는 그런 매출 증가와 전력 조달 단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력 판매 마진 개선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한국전력은 사전 만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배당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재무구조 개선이란 과제를 앞두고 있음에도 배당을 재개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5년에도 큰 폭의 영업이익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다음은 유니드 업데이트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유니드 발표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6천 원 유지를 하고요. 작년에도 이제 경기 불황에도 꾸준하게 수요가 좋았었고, 왜냐면 저희 전방이 식품이랑 의약품 위주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경쟁사들 딱히 증설이 없기 때문에 시황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 좋아지는 게 2월부터 칼륨계 공급 무역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관세,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의 이제 유럽 제재 때문에 이제 계속 쇼티지가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급등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현재 주가도 이제 PER 5.6배, PBR 0.5배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 게 이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최근 2월달 들어서 안정적이었던 염화칼륨 가격이 2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수출 가격도 아마 반등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염화칼륨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33%가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미국이 이제 3월부터 내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당연히 가격이 25% 올라가야 되는 거고, 벨라루스가 이제 3년째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다가 10% 감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라루스 대통령이 러시아 업체들과 협상을 해서 러시아도 10%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전 세계 물량의 60% 이상이 이제 축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량 다 캐나다산을 의지를 하고 있는데 부족해질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벨라루스산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산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쇼티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영향을 안 받고 있는 한국 업체들만 염화칼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판가는 중국과 미국에서 상승하고 한국에서는 그 상승한 판가만 누리면 되기 때문에 시황이 개선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4분기 대비해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2분기 때 좀 제대로 시황이 개선되면서 2025년도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니드 투자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11만 6천 원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2024년은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와 경쟁사 증설 부진에 가상 칼륨 수급 시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2025년에는 2월부터 칼륨계 공급 무역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2분기 중심에 그런 실적 급등이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는 12개월 선행 PER 5.6배, PBR 0.5배로 저평가 상태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메세이상 업데이트 보고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현겸 의원입니다. 네, 메세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잠정 매출액은 672억 원, 영업이익 17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각각 32.3%, 53.1% 전년 대비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건축 인테리어 21%, 반려동물 17%, 육아교육 15.9% 등 고른 분포를 보인 상황입니다. 24년 DPS는 1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시가배당률 4.9%이고요. 23년도 50원 대비 100% 증가한 수치이고요. 최근 2개년간 주중 환원율은 23년에 43.7%, 24년에 39.2%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5년간 성장률이 굉장히 놀라운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37.5%, 영업이익은 94.3%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보시면 2020년에 188억 원을 시작으로 작년 24년 672억 원까지 매출액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12억 원을 시작으로 24년에 171억 원까지 연평 성장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세이상은 국내 1위 전시 주최사이고요. 24년 자료는 아직 없고 23년 한국 전시산업회 진흥회 기준으로 국내 총 개최 건수가 692회였는데요. 이 중 81회를 개최하면서 11.7%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작년에도 86회 개최로 전년 대비 개최 건수가 5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세 가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전시회인데요. 킨덱스를 20년 운영하는 그런 권리를 이제 킨덱스 51%, 모회사 이상 네트워크스 49%로 인도 IICC의 운영권을 받은 상황인데요. 23년 말 개관을 했고 올해는 하반기에 2회 전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 펫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동남아를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신규 카테고리 발굴이 있는데요. 기존에 잘하고 있는 그런 건축, 육아, 반려동물, PCO 등을 포함해서 신규 카테고리로 뷰티와 골프, 해외 이주, 로봇 등 이런 전시회들을 발굴해서 전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작년에 선정된 청주 오스코의 위탁 운영이 올해 6월 시범 가동에 들어가고요. 9월에 정식 개관을 하는데요. 현재 메세이상이 주최하는 전시회 3개가 이미 예정이 되어 있고 추가 전시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3월 4일 KB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